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최근 외국발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 보시다가 아니 얘네는 언제 전쟁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 좀 종종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4월, 5월 그야말로 굉장히 또 힘든 한 달 한 달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관련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다른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제목을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쁨일지 아닌지도 좀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무역 협상이라는 단어로 좀 순화가 되고 난 후 5월 초쯤에 좀 그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그 후에는 대외적인 악재를 하나 넘어서나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그렸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기대들을 그래도 시장에서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습적으로 5월 5일 우리나라는 참 푸르고 푸른 어린이날에 트럼프가 트윗을 합니다. 이 트럼프 트윗 못하게 해야 해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련된 트윗을 날리고요. 그 후에 역시나 그 주 주말쯤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은 당연히 불발이 됩니다. 그 후에 트럼프가 또 다시 쓸만한 카드 없을 거다. 관세 관련된 게 전부 다 이랬는데 시장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번에는 중국 관련된 기업, 화웨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발표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어요.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시행이 됐는데요. 화웨이와 또 68개 관련된 계열사가 그 기업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웨이와 또 관련된 계열사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거래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놓고 허가해 주세요 하고 올리면 여러분이 미국 정부 관련자라면 허가해 주시겠나요? 허가해 준다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게 하겠죠. 이거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어쨌든 이 거래 제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에 관련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모바일 인프라, 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9일에 구글을 비롯한 인텔, 퀄컴 등의 주요 IT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밝혔습니다. 퀄컴이나 브로드컴 또 자이링스 같은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화웨이로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에 있어서는 3개월에서 최대한 7개월까지 생산 가능한 물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부품 재고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글 관련해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의 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물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 신제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화웨이가 앞으로 내놓게 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나 유튜브, 지메일, 구글 맵, 크롬 브라우저 이런 것들 구글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 출시가 되는 화웨이의 신제품은 구글의 이러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탑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이 와르르 떨어지게 되겠죠. 이번에 구글의 이 안드로이드 서비스 차단 관련된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형태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보안 업데이트 또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둘째로 구글은 이렇게 된다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화웨이에 지원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지도, 유튜브,
지메일, 크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셋째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한은 앞서 밝힌 대로 신제품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화웨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또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쓰지 않고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는 뭐 괜찮은데, 가장 큰 건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입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주력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이나 중남미 시장에서는 시장 파이가 위축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반면 또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 자국 내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5월 21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에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가운데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삼성전자, 화웨이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유럽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바로 턱 밑까지 화웨이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그래서 장기화가 된다면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그 틈을 타서 파이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화웨이가 중국을 제외한 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연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대 수준입니다. 화웨이가 그동안 뭐 중가 전략이나 계속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회복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정말 진행이 되면 얼마나 수혜를 입게 되는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화웨이의 수요를 50% 되찾아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1조 3,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4%, 그리고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무선사업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중이 큰 거죠. 삼성전자 외에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또 있는데요. 화웨이가 주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였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들이 만약에 화웨이와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뭐 LG전자, 또 다른 기업 중에서는 뭐 모토로라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제재 때문에 전체 시장 위축이 나타나서 관련된 이익이 좀 희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번 제재,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전체 IT 산업,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은 5G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국의 IT 산업 자체에 대한 제재로 더 확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가운데 있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한 3개 정도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최대 잠정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면서 양산이 좀 지연되고 이러한 뭐 제재 움직임에 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사이에 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어제 사실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왔죠.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밀당하는 거죠, 뭐.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의 보수 점검, 또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90일간 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을 해줬다고 해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조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상무부의 임시면허 발급으로 이제 구글도 제일 처음에 안 해라고 했지만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계획을 보류하는 등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이 아니죠. 화웨이는 이미 이러한 구글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해왔어요.
OS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봄쯤에는 자체 화웨이만의 OS를 내놓겠다라는 타임테이블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정도 지금 임시 면허를 발급을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뭐 가을쯤 되는 거고, 만약에 화웨이가 열의를 해서 관련된 OS가 만들어진다면 화웨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없어도 신제품에 대해서 출시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존의 OS에 익숙했었던 유저들이 이 화웨이의 새로운 OS로 갈아탈 것이냐, 그리고 그 주요 서비스들을, 구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휴대전화를 과연 쓰게 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 혹은 애플 쪽을 워낙에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IT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괜찮지만 유럽이나 중남미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이러한 이번 제재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시장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자, 어쨌든 또 90일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보면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을 거의 다 꺼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카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미국 쪽에서도 이 화웨이 제재를 한 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 있어서도 지금 히토류 관련된 뭐 카드를 만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대포 쏘고 총 쏘고 이렇게 계속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번 제재, 중국 IT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 5G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에 이 패권을 쥐겠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가 되고 트럼프의 야망이 이렇게 솔솔 뿌려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시장 점유율 우리가 더 다시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향후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이러한 흐름들이 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너무 안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된 유럽 시장, 또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 가정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물음표 한 300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